자, 오늘은 동종 동질 물품, 유사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 가격 결정 방법. 흔히 2방법, 3방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관세평가와 관련되어지는 국제협정에서는, 협약에서는 동종 동질 및 유사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 가격 결정 방법. 우리나라 관세법에서 동종 동질하고 유사 물품을 떼놨는데, 국제관세평가 협약에서는 동종동질하고 유사물품을 같이 묶어뒀습니다. 사실 동종동질이나 유사물품 자체가 그렇게 많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세부적으로 분류한다는 게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관세평가 협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동종동질 유사물품을 한 개로 묶어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동종동질하고 유사물품을 떼서 별도로 이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입 물품의 거래 가격이 없다든지 과세 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제 신고한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등 일반적으로 일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 이제 과세 가격으로 인정된 적이 있는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세 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물품들 중에서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해서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거. 요게 흔히 얘기하는 이방법이죠. 자, 이 이방법은 거래 가격 요건으로 갖춰야 될 요소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물품이어야 된다라는 거. 요게 이제 원산지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관세평가 협약에서는 이방법이나 삼방법에 이게 동일한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부분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동일한 생산자에서 생산이 된 물품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동일한 생산자로 국한을 하게 되면은 생산된 물품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적용의 여지가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방법이나 3평가 방법을 적용할 때는 동종동질이나 유사 물품에 대해서 동일한 생산자에서 생산된 물품이 없다라면은 수입 실적이 있더라도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게 되죠. 이런 경우에 한해서 동일한 생산국의 다른 생산자에 의해서 생산된 물품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생산자에 국한하는 겁니다. 근데 동일한 생산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동일한 생산 국가에서 원산지가 같다란다면은 다른 사람이 생산한 물품까지도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조금은 이제 적용에 있어서의 폭을 넓혀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이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거여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같은 날에 선적이 되어야 됩니다. 또는 정확하게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선적일을 전후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조건이나 상관행에 대한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서 우리나라에 선적되어서 수입이 된 물품, 요게 이제 동종동질하고 관련되어지는 거래 가격의 성립 요건 중에 제일 첫 번째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단계라든지 거래 수량이라든지 운송거리라든지 운송 형태 등이 같아야 되는데, 사실은 거래 단계라든지 무역 거래를 하면서 수량이 똑같은 다른 사람이 수입한 물품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힘들죠. 그리고 미국으로 친다면 미국의 동부 지역에 있는 생산자, 서부 지역에 있는 생산자, 엄청나게 많은 운송거리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때는 가격 조정을 한 가격으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특히 이 부분, 동일한 물품이 생산국에서 생산됐다라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생산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용이 국가별로 생산자별로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는 동일한 생산자에게 생산된 물품에 국한된다라고 보는 게 이제 맞다라는 거죠. 근데 적용상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동일한 생산자에 의해서 생산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동일한 생산국에서 생산된 거,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가지고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종동질 물품은 원산지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분이라든지 물리적 특성, 심지어 소비자의 평판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날짜 또는 그 날짜를 전후해서 선적, 이거를 이제 수입 신고일이 같거나 수입 신고일을 전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출 문제들로 뭐 많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수입 신고일 또는 수입 신고 수일이 아니고 선적일이 같아야 된다는 거. 요 점에 중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과세 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 동질 물품을 적용한다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동종 동질 물품이 우연의 일치지만 정말 드문 가능성입니다. 혹시나 2개 이상 있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이제 거래 내용이 같아야 되는 것 또는 가장 유사한 것을 적용하고 이것도 동일하다면 이제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해서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 그래서 단계를 적용할 때 여러분들이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이 2가지가 있는 경우에 무조건 낮은 가격 적용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적용하는 거고 거래 내용이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먼저 적용하고 이것이 없을 경우에 가격이 낮은 것을 적용한다라는 거. 적용 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한 거. 근데 동종동질하고 유사물품하고 구별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동종동질은 글자 그대로 동일한 물품입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사람이 제조 생산한 바로 그 물품인데 없다면 다른 사람이 생산한 물품에 해당될 수 있다. 그것도 아까 동종동질이었죠. 그렇다면 우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일우유, 흰우유, 남양우유, 흰우유, 서울우유, 흰우유, 연세우유, 흰우유. 어차피 다 우유 제조 가공 공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일반적인 흰우유들은 어떤 제조기업에서 생산하는지 제조 공정이 다 동일해요. 바로 이게 동종동질 물품입니다. 동종동질 물품. 여러분들 우유의 맛이 다르다고 느끼면 그거는 정말 대단한 미각의 소유자고 사실 그거는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무조건 연세우유를 즐겨 마셨으면 그냥 연세우유가 제일 고소하고 신선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 플라시보 효과예요. 서울우유 흰우유든지 남양우유 흰우유든지 매일우유 흰우유든지 어차피 흰우유는 우유 제조 가공 공법 기법이 전부 똑같습니다. 바로 이게 동종동질 물품입니다. 유사물품은 대체 가능한 물품이 이제 유사물품입니다. 그래서 동종동질 물품을 기초로 해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역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을 거래가격으로 해서 그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는 거. 그래도 유사물품도 적용 방법은 똑같은데 한계가 달라요. 동일한 국가에서 생산돼야 된다는 거, 같은 시기에 선적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거래, 단계, 수량, 운송거리, 운송 형태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어디가 다르냐면 아까 동종동질은 바로 그 물품이기 때문에 성분이라든지 소비자의 평판까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유사물품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것을 유사물품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국제관세평가협약에서는 동종동질하고 유사물품 구별하는 것 자체가 크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평가협약상에서는 협정상에서는 동종동질 및 유사물품 해서 묶어놨고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동종동질 유사물품을 떼놨다라는 거. 요거까지 추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성립 요건도 실질적으로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것, 그리고 이것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거래 내용이 동일한 물품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적용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종동질처럼 그때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는 것. 그리고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 방법을 적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동종동질하고 유사물품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동종동질 물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못 잡으신 분들인데 동종동질 물품은 바로 해당 물품, 그 물품입니다. 성분도 같아야 된다라는 거. 심지어 이 부분도 똑같아요. 소비자의 평판까지도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동종동질. 그래서 원래는 동일한 제조자가 생산한 물품에 제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의 수가 드물기 때문에 평가 협약상에서는 원산지가 동일한 것을 해서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선적일이 같아야 되지 수입 신고일이나 수입 신고 수일이 같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같아야 됩니다. 이것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 그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는 거. 무조건 낮은 가격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관세 법조문에도 정확하게 나오죠. 최우선은 생산자가 같아야 됩니다. 생산자가. 동일한 생산자가 없을 경우에 이제 원산지 국가에 있는 다른 생산자를 적용할 수 있는 건데 제1원칙은 바로 생산자가 같아야 된다는 거. 요 점에 여러분들이 유의하시고 법조문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은 동종동질이나 유사물품과 관련되어 있는 시험 문제는 웬만한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 결정 방법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